자, 하루 화학 우리 세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탄산 음료를 먹고 나서 양치를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양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런 것일까? 왜 탄산을 먹으면 양치를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25쪽) 20, 저 83쪽에 나와 어? 있어요. 몇 쪽? 83쪽이요. 83쪽이야? 네. 그러네. 83쪽 읽어보고 발표하면 되겠네. (83쪽) 다원아 못 찾았어? 자, 밑에서 6줄 다원 읽어보자. 마이크 켜고 다원아. 그림 바로 밑에. 안 들려. 크게 읽어. 탄산 음료를 마시면 탄산이 가장 먼저 치아의 겉부분에 법량제가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조금 범람지를 상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이를 닦으면 칫솔질로 인해 약간 상한 범람질이 오히려 벗겨져 나갈 위험이 있어요. 이 때문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곧바로 양치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원이가 읽은 그 부분을 보면 아까 세준이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다는 거야, 다원아? 음, 탄산음료가 범람질을 상하게 해서 세준이 맞아? 잘 못,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탄산음료가 영양질을 상하게 만들어서? 네, 맞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보면, 자, 그 위에 그림 보여? 범랑질이, 어, 범랑질이 상해서 칫솔질이 범랑질을, 벗겨져 나가게 할 수 그렇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이의 제일 바깥 부분이 뭐라는 거야? 범랑질, 범랑질. 그리고 그 안에가 상아질, 상아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범랑질이 뭘 만나면, 탄산음료. 탄산을 만나면, 태연아, 카메라 안 켜지면 그냥 말로 하면 돼. 말은 들리니, 태연아? 네. 그래, 그래. 오늘 카메라 안 켜지면 그냥 해. 어, 그 범랑질을 탄산이 약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 약해진 상태 속에서 칫솔질까지 해버리면 그 약한 게 깨질 염려, 벗길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탄산음료 먹고 난 다음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안 되고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해야 돼.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안 마시는 게 제일 치아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고, 혹시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칫솔질 하는 것보다는 좀 지난 다음에 칫솔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333이라고 해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거 먹은 다음에 바로 칫솔질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었거든, 선생님은. 근데 오히려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는 바로 칫솔질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그런 그 과학 사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준이 진행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다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 요즘은 왜, 색이 바뀔까? 다시 다원아 뭐라고? 요즘은 왜 색이, 오줌은 왜 색이 바뀔까? 음, 자, 오줌은 왜 색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다원이가 질문했습니다. 태연이하고 세준이가 알면 그냥 대답하고 모르면 책을 찾아서 대답하면 됩니다. 책 13쪽, 12쪽, 13쪽에 특히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원아, 세준이 손 들었네. 그 색이, 태연이는 손 든지 안 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말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보면 반응이라고 돼 있는 거에 손 드는 게 아마 있을 거야, 태연아. 그래서 그거 갖고 손 들거나 하면 돼. 해주세요. 어, 기, 기타 물질에 오줌을 노랗게 만드는 물질인 유로빌린이 있는데, 유로, 유로빌린이 오줌에 얼마나 녹아있느냐에 따라 진한 노란색이 될 수 있고, 연한 노란색이나 무색을 따게 될 수도 있어. 맞아요. 다, 응? 다, 다 했어. 자,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오줌은 뭐하고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대? 오줌을 이루고 있는 거. 물과 요소, 염분, 기타. 물 플러스, 요소, 어? 요소, 염분, 기타. 어디 나와 있어, 이게? 몇 쪽에? 그거야? 어? 네? 오줌에 물과 뭘로 이루어졌다고? 13쪽. 네. 어. 물과 뭘로 이루어져 있대? 13쪽에 보니까. 여섯째 줄. 유로빌린? 오줌은 얼마? 90% 이상의 물과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13쪽 여섯째 줄에. 13쪽 편이 네. 여섯째 줄 읽어봐. 오줌은 오줌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 여섯째 물질에는 줄. 네? 일곱째 줄. 오줌은 90% 이상의 선생님하고 책이 달라? 이 책 아니야? 네, 맞아요. 거기 보면 요리조리 변하는 오줌 색깔이라고 제목 보여? 네. 그 밑에서 넷째 줄.
오줌은 오줌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 물질에 오줌을 노랗게 만드는 색소 물질인 유로빌린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써 있어. 세준이 거에는. 다원이 거에는. 오줌은 90% 이상이 물, 나머지 기타 물질을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하고 다원이하고 갖고 세준이 책하고 조금 다르네. 그렇지. 물이 90% 이상 돼 있고 나머지가 뭐? 기타 물질, 기타 등등. 기타 물질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기타 물질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유로빌린. 유로빌린이라는 게 있다. 유로빌린. 자, 그럼 이 유로빌린이 뭐래? 유로빌린이, 뭐라고? 유로빌린이? 유로빌린이 오줌에 얼마나 녹아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유로빌린은 바뀌어요. 색소야, 색소. 유로빌린이 뭐라고? 색소. 색소가 뭐야? 음, 약간 색깔을 조금, 결정짓는 게 색소지.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오줌이 물이라고 그랬잖아. 물. 90% 이상이. 대부분이. 유로빌린 네. 색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수채 물감 같은 경우에 물감하고 물을 섞어 쓰잖아. 물에다가 파란 물감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 파란색. 파란색이 되겠지. 물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섞으면 빨간색. 빨간색이 되게 되잖아. 그러니까 물에다가 지금 유로빌린이라는 색소를 섞었는데 이 유로빌린이라는 색소는 무슨 색이라는 거야? 노란색. 노란색이라는 거야. 노란색. 자, 그런데 유로빌린이라는 색소가 뭐해? 많아. 어? 유로빌린 색소가 많으면 무슨 색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물, 그 색깔이. 진한 노랑? 진한 노란색이 되겠지. 어? 자, 이거는 봐. 물이 똑같이 A라는 컵. A라는 컵에 물이 이만큼 들었어. 자, B라는 컵에도 똑같이 만약에 B라는 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물이 똑같이 이만큼 들었어. 어? 근데 여기는 유로빌린이라는 색소를 이만큼 넣었어. 여기는 유로빌리안 색소를 이만큼 넣었어. 유로빌리안 색소를. 자, 그러면 태연이 A와 B 중에서 어느 게 더 진한 노란색이 될까? 태연아? B, 어? B, B? A, 네. A야 B야 태연아? B예요. B. 다원이는? B, 태준이는? B. B가 더 진한 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물을 어려운 말로 화학에서 어떤 용어로 쓴다? 화학에서 이 물을 수분? 뭐라고 한다는 거야?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거기 읽어봐. 어떤 물질이 밑에 두 번째 문단. 어떤 물질이 거기 읽어봐. 물에 녹는 현상을 태연이 읽어보자. 용해? 태연이 책 있어? 네. 태연이가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봐. 어떤 물질이 어, 13쪽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어떤 물질이 물에 녹는 현상을 화학에서 용해라고 불러요. 음. 그리고, 아, 어, 그리고 읽어. 그리고 녹는 녹, 물질을. 물질은 용질, 녹이는 물질은 용매, 녹아있는 상태는 용액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물이 뭐가 되겠어? 물이 요, 어? 용액? 아니지. 물이 이 유로빌린을 녹이는 거잖아. 녹이는 물질이잖아. 녹이는 아, 물질 뭐라고 불렀어? 용매? 용매야, 용매. 그러면 이 유로빌린은
유로빌린 이거 여기 녹는 거잖아. 유로빌린 이 색소 이건 뭐라고 불러 이거를? 녹는 물질을 용질. 용질이라 불러. 그래서 이 용매에 용질이 녹았어. 그래서 오줌물이 됐겠지. 오줌이 됐겠지. 이 오줌을 뭐라 불러? 용액? 용액이라 불러. 용액. 다오나 알아? 그래서 이렇게 용질이 녹아서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되는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불러? 이렇게 이게 물에 녹는 걸 보고 전체 과정을 뭐라 불러? 뭐? 음. 이렇게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되는 이 전체 과정을 뭐라 부른다고? 첫 번째 줄 나왔잖아. 첫 번째 줄에 용해? 용해라고 부르 용해. 그래서 여러분들 용해, 용맥, 용액, 용질, 용매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부모님들이 커피, 온액을 타가지고 커피 만들어 드시잖아. 뜨거운 물에 커피 온액을 넣어가지고 커피를 타드시잖아. 아니면 커피 가루를 물에다 넣어가지고 커피를 타시잖아. 아니다, 내 코코아로 할까? 여러분들 코코아 가루를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코아 음료를 만들어 먹잖아. 세준이 뭐? 근데 저희는 그냥 커피 머신이어서 저는 뭐 넣는지 몰라요. 그래. 그럼 여기서 물을 뭐라고 부른다고? 음. 물을 뭐라고 부른다고? 용맥? 용매. 그렇지. 녹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코코아 가루를, 다원아 코코아 가루를 뭐라 불러? 용맥. 아니지. 용매는 녹이는 거, 물이 용매지. 물이 용매. 코코아 가루는 용질. 용질이라 불러. 태연이 코코아 음료 이렇게 용매에 녹은 코코아 가루, 용질을 녹여서 만든 코코아 음료를 뭐라 불러? 어, 용맥? 어? 용맥? 아니지. 용매에다가 코코아 가루 용질을 녹였다고. 그래서 코코아 음료가 됐다고. 이 코코아 음료를 용해? 뭐라 불러? 용해? 용. 해? 세준이 뭐라 부른다고? 용액. 코코아 음료는 용액이라고 부르지, 태연아. 그리고 이 과정, 물에서 용매에다가 코코아가 용질을 녹이는 이 과정을, 용해. 이거를 용해라고 부르는 거야. 이 과정을. 태연 알겠니? 네. 용액은 결과야, 결과. 코코아 음료라는 그 결과가 된 거야. 그에 비해서 이렇게 코코아 음료를 만드는 이런 전체의 과정, 그 과정을 뭐 한다고 그런다? 용해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매, 용질, 용액, 용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똑같은 용매에다가 어? 적은 용질과 어? 똑같은 용매에다가 많은 용질을 섞으면 이 용액은 똑같은 용매에 적은 용질을 섞으면 이 용액은 어떤 용액이 된다고? 진한 용액이 되는 거야? 연한 용액이 되는 거야? 응? 물은 똑같은데 여기다 코코아가루를 조금 넣었어. 그럼 그 코코아가루가 코코아 음료가 연해 아니면 진해? 연해요. 연한 용액이 되는 거야. 반면에 똑같은 용매에다가 엄청나게 코코아가루를 많이 부었어. 그럼 그거는 진한 용액. 진한 용액이 되는 거야. 됐니? 네. 자, 근데 연한 용액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번에는 용매가 아니라, 똑같은 용맥, 똑같은 용질? 아니지.
용질은 똑같은데, 물을 많이 넣거나? 아, 연한 용액을 만들려면 많은 뭐? 용매를 만들면 뭐가 된다? 연한 용액이 된다는 거야. 즉, 코코아 가루는 똑같은데 거기다 물을 엄청나게 갖다 많이 부어. 그럼 이게 뭐 한다는 거야? 연해진다는 거야. 반면 진하게 만들려면 세준이 제가 전에 제티 먹을 때 음, 엄마가 제티가루 반만 넣으라 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실수로 하나를 다 넣었을 때 어, 엄마가 우유 그러면 많이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우유를 더 많이 넣으면 연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음,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용지를 넣었는데 적, 적은 용매? 여기 진한 용액을 만들려면 어, 적은 용매. 적은 용매, 적은 용매를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야 아까 세준이가 계피가루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뭐도 우유도 조금만 타면 그러면 역시 뭐하게 말씀드렸다? 진한 용액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용매와 용질의 양을 뭐함으로써 조종함으로써 이 용액의 진하고 연한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오줌이 진한 어? 노란색이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에 오줌이 진한 노란색이 될까? 어떤 경우에? 세준이, 다원이, 태연이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경우에? 세준이. 물이 조금 들어있고 유로빌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몸속에 물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아까 용매가 부족한 거야. 그럼 용매가 부족하니까 오줌이 뭐 한다는 거야? 진하게 나온다는 거야. 자, 몸속에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오줌이 진할 수 있어. 다원이나 태연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몸속에 물이 부족할 때도 오줌이 진하게 나오는데 몸속에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아. 다원이하고 태연이가 물을 많이 마셨어. 근데도 오줌이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다원이나 태연이. 유로빌린이 적을 때? 유로빌린이 뭐 할 때? 적을 때? 유로빌린이 적으면 물을 많이 먹고 유로빌린이 적으면 오줌이 진한 게 아니라 오줌이 아주 옅어지지. 다원아 오히려. 태연이 어, 유로빌린이 많을 때? 어 유로빌린이 뭐 할 때? 몸에 많을 때. 자 그럼 유로빌린이 몸에 왜 많아진대? 자 유로빌린은 어떻게 만들어진대? 유로빌린이 어떻게 만들어진대? 우리 그 만들어진 과정이 요리조리 변하는 오줌 색깔에서부터 다섯째 줄, 여섯째 줄에 나왔어. 여섯째 줄. 세준이. 습계즙의 성분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쓸개즙. 우리 몸에는 쓸개가 있어. 그 쓸개즙의 성분이 소화 과정과 혈액을 거치면서 유로빌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쓸개즙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너무 진한 것도 문제고 반면 오줌이 너무 뭐한 것도 너무 연한 것도 문제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몸의 수분 상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 어쨌든 유로빌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한 부분들이고 이 책에서 화학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용매, 용액, 용해, 용질 이런 걸 알고 용매와 용질의 양에 따라서 그 용해도가 뭐한다? 달라진다. 진하게 달라진다. 이것은 뭐 화학이야, 화학. 그래서 오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들도 결국은 여기 하루 화학이라고 해서 화학작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 됐니 얘들아? 이 부분 이해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매, 용액, 용해, 용질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일상생활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무슨 코코가루 타먹는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국이 어떤 날은 짜, 어떤 날은 국이 뭐해? 싱거워.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을까? 국이 짜고 싱겁고 짜다는 거는 뭐에 비해 뭐가 많다는 거야? 짜다는 거는. 응? 얘들아, 국이 짜다는 거는 뭐에 비해 뭐가 많다는 거야? 국이 왜 짜? 소금? 소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뭐에 비해서? 물? 물에 비해서? 물에 비해서 물. 용매인 물에 비해서 용질인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럼 짜잖아. 그러면 그거를 안 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세준이.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많이 소금을 넣으면 되겠지. 물을 더 많이 부으면 덜 짜지겠지. 또는 처음부터 아니, 그 소금을 적게 소금을 덜 넣고 넣으면 되겠지. 소금을 덜 넣으면 덜 짜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국이 짜다 뭐하다 이런 것들도 용의 용질 뭐 이런 것과 뭐에 관계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런 것들이 다 화학이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 자, 다음 누가 진행할 차례야? 태연이. 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그, 그 사실 같은 게 뭐예요? 세준이? 나는 그 내가 질문으로도 말했지만 탄산음료에 대한 이야기야. 왜냐하면 내 사촌 동생이 탄산음료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하는데 사촌 동생에게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탄산 탄산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었던 것 아니? 나는 17쪽에 설탕으로 쌓는 무지개 탑이야. 왜냐하면, 물을 다 섞으면, 다 합쳐져서, 어, 다 합쳐져서 다 섞이게 되는데, 그 색이, 그런데 설탕을 넣으면, 어, 그게 안 합쳐져서 신기해서 뭔가 기억이 나. 나는 그 세준이처럼 오늘 야식은 치킨과 콜라에서 화학 실험이 재밌었어. 왜냐하면 스스로 부풀어오르는 통선이 신기했거든. 다 했어요. 자, 그래. 자, 우리 지금 아온이가 신기했다고 얘기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세준이와 태연이가 또 신기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온이가 신기했다고 얘기한 것들이 17쪽에 나와 있는 설탕물로 쌓은 무지개탑이라는 얘기 맞아, 다온아? 네. 어, 사실은 선생님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 근데 이걸 보고서, 이런 사실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자, 보통 물과 뭐 하는 게 있고, 섞이는 것이 있고, 다원이 뭐, 네, 갔다 와주세요. 물과 섞이지 않는 것이 있어. 자, 물과 섞이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17쪽에. 물과 섞이지 않는 거. 기름. 기름은 섞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물과 기름이라고 얘기해. 물과 기름. 물과 기름이라는 그 관용구가 있는데 물과 기름 사이다라고 하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거야.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서로 친하게 못 지내는 거야. 그럴 때 세준이하고 선배는 물과 기름 사이야. 그럼 쟤들 둘은 말도 안 하고 놀지도 않는 거야.
이럴 때 물과 기름 사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형적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 자, 그런데 사실은 설탕물 이런 거는 설탕물이라는 걸, 세준이 뭐, 제가 전에 과학관에서 음, 물이랑 기름이랑 그 쓰는 그 섞이지 않는 이유도 막 보고 막 어, 그래 국립과학관에서 찾아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 위에 뜬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기름이 더 떠. 기름이 물에 이렇게 둥둥 뜨고 섞이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쪽에 보니까 설탕물, 똑같은 설탕물이야. 그럼 사실 설탕물 섞으면 당연히 뭐해? 우리는 설탕물이 섞인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설탕물이 뭐 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 섞이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왜 설탕물이 섞이지 않냐라는 얘기야. 설탕물이 섞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 왜 설탕물이 섞이지 않나? 세준이. 기름도 기름처럼 어,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서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거잖아요. 어. 제 생각에는 설탕이 물보다 무거워가지고 설탕이 가라앉고 물이 떠가지고 층을 이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세준이 논리대로 한다면 설탕은 있고 설탕은 가라앉고 물은 위에 떠 있고 그럼 설탕과 물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빨간 설탕물, 노란 설탕물, 파란 설탕물 다 세 가지 다 설탕물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그 18쪽에처럼 빨간 게 제일 밑에, 노란 게 제일 위에, 파란 게 제일 위에 가지고 빨간 설탕물, 노란 설탕물, 파란 설탕물 이렇게 지금 탑을 쌓은 거잖아. 그 네. 세준이 말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설탕만 밑에 다 가라앉고 위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데 지금 세준아. 또 다원이나 태연이 왜 지금 이 설탕물들이 빨간 설탕물, 노란 설탕물, 파란 설탕물이 막 섞이지 않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될 수 있을까? 다원이. 음, 그, 그 색마다 그 색마다 다르게 그 설탕을 넣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음. 그 무게가 달라서 제일 많이 넣은 건 아래 가고, 그 다음에 많이 넣은 것도 위에 가고, 제일 작게 넣는 것이 제일 위에. 자, 다원이 이렇게 설명했고 태연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 그 설탕이 어 기름처럼 기름처럼 음. 어 가벼우니까 어 그 설탕을 많이 넣으면 어 어, 자, 지금 보면 우리 태연이가, 아니, 다원이가 제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봐. 빨간 물통에는, 빨간 물통에는, 빨간 물감이 용매야, 용매. 여기다가 설탕을 몇 숟가락? 네 숟가락. 설탕 네 숟가락. 용질을 섞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설탕물이 생기겠지. 빨간 설탕물이 생기겠지. 용액이 생겼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용 물감이 아니라 이번엔 무슨 물감? 노란 노란 물감에다는 설탕 몇 숟가락? 두 숟가락 어? 두 숟가락 아니지. 17쪽에 노란 물통에는 설탕을 몇 숟가락 넣었대? 두 숟,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넣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노란 설탕물이 됐어.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슨 물감? 아, 무슨 물감? 파란색. 파란 물감. 에다가 설탕 몇 숟가락? 없어요. 뭐? 설탕 안 썼구나. 안 넣었구나. 설탕, 없음. 0. 빵 숟가락. 그래서 빨간 설탕물이 아니라 그냥 이건 빨간 뭐가 된 거야? 물감이 됐겠네. 파란 그치? 물감 아니에요? 자, 파란 물감.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진한 설탕물은 뭘까? 빨강. 빨간 설탕물은 아주 뭐한? 진한 빨간 설탕물이야. 노란 설탕물은, 그냥 찐노랑. 뭐라고? 그냥 노랑. 약간 보통, 조금 진한. 보통 노란 설탕물 됐겠지. 그다음에 네. 파란 물감은 아예 설탕물이 아닌 거지. 즉, 이렇게, 그냥 파랑. 설탕물에 뭐가 다르다? 진하기. 진하게 잘 다르다는 거야. 자, 근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고 되냐면 18쪽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무거울까? 빨강. 빨간 게 더 무겁다는 거야. 즉, 여기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진할수록 뭐하다? 무겁다. 자,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 무거우면 가라앉아요. 무거우면 뭐한다? 가라앉는다. 그러니 진한 빨간 설탕물이 제일 진하니까 이게 뭐한 거야? 빨간 설탕물이 제일 밑바닥에 가라앉겠지. 이해가? 네. 빨간 설탕물 무거우니까 제일 밑에 가라앉았어. 그 다음에 노란. 노란 설탕물은 그것보다는 안 무거워, 덜 무거워. 그러면 덜 무거운 게 빨간 설탕물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랑. 파란 물감은 아예 뭐해? 무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차례대로 파란 물감, 노란 설탕물, 빨간 설탕물 이렇게 차례차례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설탕 네 숟가락, 이걸 만약에 빨간데도 설탕 네 숟가락. 만약 이 상태에서 빨간 것도 설탕 네 숟가락, 노란 것도 설탕 네 숟가락, 여기도 설탕 네 숟가락, 파란 것도 설탕 네 숟가락. 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뭐 한 걸로, 같은 무게. 진한 걸로 만들었다면 그러고 나서 이 세 물감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새물감끼리 섞이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막 섞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더 무겁고 더 가볍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섞여버린다는 거야. 그 흔들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섞여가지고 아마 검정색이 돼버릴 거야. 결국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요 현상 때문에 그래. 지날수록 뭐하다? 무겁고 무거우면 뭐한다? 가라앉고 그럼 이 진한 것들이 서로 다르면 뭐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않는다. 그런 특성을 갖고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로 또 우리는 화학을 배우는 거지. 진하다, 뭐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섞는다, 섞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화학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태연이하고 세준이가 관심 가졌던 게 쭉 넘어가서 콜라 얘기를 재밌어 했는데 78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뭘 보고 우리가 음료라고 그럴까? 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가 음료야? 탄산 안 들어가면 음료 아니야? 우유 음료야 아니야? 커피 음료야 아니야? 음료란 말이야. 음료는 뭐 하는 거? 마시는 거? 마시는 걸 음료라고 그래. 근데 음료 중에 뭐가 있다?
탄산음료가 있는 거야. 탄산음료는 뭘 보고 탄산음료라고 그래? 이산화탄소가 같이 들어간 음료. 어, 음료에다가 뭘 넣은 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넣은 음료를 보고 우리가 특별히 탄산음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탄산음료. 음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은 그런 탄산음료. 자, 그럼 탄산음료의 특징. 여러분들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탄산음료를 딱 마셨어. 벌컥벌컥 마셨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태연이. 어, 막 톡톡 튀고 음. 목청이 좀 간지럽 것 같아. 그래. 다원이는 탄산음료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음, 코가 음. 뭔가 조금 찡하고, 그 다음에 코가 좀 진해. 진해. 간이 조금 툭 쳐요. 세준이는 탄산음료 마시면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자, 쌤은 탄산음료를 마시면 꺽 하고 트림이 올라와. 너네들은 안 그래? 아, 그래. 저기 코로도 김 나와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럼 도대체 여기서 보면 톡 쏘는 톡 쏘는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그 톡 쏘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뭐래?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물에 뭐 하면? 다원이 얘기. 툭 찡해요. 아이고, 가서 빨리 처치하고 와.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뭐가 될까? 우리 아까 배운 거에 따르면 용해, 용액, 용매, 용질 중에 뭐가 될까, 태어나? 어, 태어나, 용, 이산화탄소가 뭐가 될까? 세준아. 이사, 용, 용질? 용질이지, 용질. 물은 용액. 용, 액? 매, 용매, 어? 용매. 이산화탄소를 뭐 하는 거니까? 녹이는 거니까.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 뭘로 바뀐다? 탄산음료. 탄산이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탄산이 바로 뭐 한다? 톡 쏘는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콜라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 놓으면 그 오래 두면 어떻게 돼? 방울방울 생기던 거 막 이렇게 기포가 퐁퐁 생긴 게 없어지지. 그거 먹어 네. 쏘지도 않지. 그냥 단물만 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이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서. 그치, 물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뭐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탄산음료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데? 춥고 압력이 높아야 돼. 아, 기체는 온도가 뭐 할수록 춥고 낮을수록, 그치, 추울수록. 그 다음에 또 하나,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높을수록. 액체에 물에 잘 녹는, 액체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병에 담아뒀다가 병을 뭐 하면 열면 그 안에 압력이 높았는데 압력이 낮아져. 그러니까는 뭐야? 요 이산화탄소가 다 뭐 하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열어놓으면 뭐야? 탄산이 다 빠져나가버려.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지. 또 따뜻한 곳에 놔도 역시 탄산이 더 빨리 빠져나가겠지. 자, 그래서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를 갖고 얘기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산화탄소 탄산음료 마시면 트림 난다고 했는데 그 트림이 나는 이유가 뭐래? 어, 이산화탄소가 다 몸 안에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트럼으로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콜라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간 상태 속에서 그 몸속에 들어있던 콜라 중에서 이제 아까 압력이 낮아졌고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물에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바깥으로 뭐 하려다 보니까 나오려다 보니까 꺽 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한꺼번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한 콜라보다 바깥에 보관한 콜라가 뚜껑을 열어서 더 어느 게 더 톡 쏘는 맛이 더 강하다는 거야. 냉장고 안에 있는 냉장고. 콜라와 냉장고 바깥에 있는 콜라. 왜 냉장고 안에 있는 콜라가 톡 쏘는 맛이 더 강해, 세준아?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춥고 압력이 높아야지 녹 녹는데 만약에 아니 그런데 냉장고는 춥고 압력이 높아서 이산화탄소로 계속 녹일 수 있지만 냉장고 밖에는 응, 안 별로 안 추워가지고 응.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요. 그렇지. 잘 설명했습니다. 자, 81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콜라가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콜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야. 그럼 콜라가 몸에 안 좋은 이유가 여기 몇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학적 근거는 콜라가 몸에 안 좋은 이유 뭐래? 어, 탄산음료는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설탕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에. 아까 그럼 막 비만을 유발하고. 혜준이가 그 설탕 그 콜라 마시면 아까 뭐라고 했지? 달짝지근하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어쨌든 달달하다고 그랬나? 우리가 근데 그러면 사실은 콜라만 설탕을 많이 넣을까? 아니, 아니야. 여러분들 무슨 주스 무슨 과일 주스 이런 거에도 설탕 많이 들어가 있어. 완전 그 생과일만 만든 생과일 주스 말고는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파는 그런 무슨 과일 주스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도 설탕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 콜라를 몸에 안 좋으니까 나 무슨 과일 주스 마실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 설탕만을 놓고 생각하면 콜라나 과일 주스나 거의 뭐 하다는 거야? 똑같아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설탕이 우리 달콤함은 주지만 사실 설탕은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탕을 먹는 이유는 뭐야? 단 거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지. 단 거를.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산음료가 문제가 있는 건 뭐, 왜 문제가 있대? 치아를 상하게 해요. 치아를 뭐 한다?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어, 치아를 상하게 하는 이유는 뭐래? 산성을 띠는 물, 자, 아까 콜라가 탄산음료라고 그랬어. 탄산음료. 근데 이 탄산음료에, 세준이 말해. 그 산에, 응, 그 산은 칼슘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 응. 우리 치아, 우리 치아 성분에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탄산의 이 산자가 산성.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는데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산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세준이 뭐, 제가 전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삼성 염기성하고 하나 더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쌤이 뭐 보여, 보여주고 뭐 물에 하면 뭐 산성이 초록색을 띄었나 파란색을 띄었나 뭐 그러고 막 그랬었던 걸로 알려줬어요. 음. 그래서 요 산이 무슨, 그, 뭐를, 칼슘을 뭐하고, 녹이는 녹인다. 근데 우리 이가 뭐 치아가 칼슘을 유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뭐하는 녹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콜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에
콜라가 닿게 되고, 그럼 그 산이 이를 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치아에도 이 콜라가 별로 좋지가 않다. 콜라를 되도록이면 덜 마셔야 된다. 또는 콜라를 마셨다 하더라도 물로 헹궈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2쪽.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콜라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뭐 햄버거 먹을 때 콜라 같이 먹고 치킨 먹을 때도 콜라 같이 먹고 어쨌든 뭐 이렇게 콜라를 많이 먹는데 왜 사람들은 콜라를 많이 먹는데 태어나? 맛있어서? 그 맛있는 이유가 82쪽에 세준이. 탄산음료가 중독성을 가져서. 근데 왜 중독성이 있냐고. 탄산음료에 물, 액상과당, 색소, 카페인, 항류, 탄산, 산도 조절제 등, 산도 조절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중독성을 유인해서. 산도 조절제 안에 이른바 카페인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커피 이런 것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 카페인 성분이 중독성, 계속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중독성이 갖고 있고, 특히 이 산도 조절제 안에 인산이 그 뼈를 이루는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가 칼슘을 내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되도록이면 적게 마시는 게, 안 마시거나 적게 마시는 게 좋다고 이 책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823쪽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특히 왜 치아를 손상시키는 건가, 그리고 이제 왜 칫솔질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연이는 이따 시간 되면 태연아 가면 알아서 나가 태연아. 네. 아직 시간 잠깐만 다음 주 책부터 먼저 얘기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태연이 가기 전에. 다음 주에는 책이 반반기 장수라는 옛날 이야기 책이야. 한국 전래동화집에서 그 책 안에 책이 조금 글이 많아. 근데 그게 글이 많은 이유가 그 안에 이야기 가짓수가 많아서 그래. 이야기 한 편 한 편은 되게 짤막짤막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야기가 아마 50가지가 넘게 있을 거야. 이야기 가짓수만 많을 뿐 사실은 이야기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책 갖고 볼 거고. 세준이. 저도 이런 옛날 책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인전. 김만덕이라는 제주도의 유명한 여성상인 그 위인전, 전기문. 네, 그 옛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쌤이 말했던 그 정조가 다스렸을 때. 단방기 장수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태연이. 학교 가야 돼요. 그래. 잘 가고. 자, 그래서 요 책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화학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이 책의 좋은 점이라고 해야 돼?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처음 배웠는데 그냥 맨날 무슨 기호만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걸 왜요? 짜증나 막 그랬었는데 화학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화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화학과 관련된 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자기가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콜라 마시는 이야기, 어? 얘기했고 아까 뭐 오줌, 똥 싸는 이야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뭐가 나왔을까? 우리 생활 속에서 화학이 관련된 게 2장 두 번째 챕터에는 체육? 2장 두 번째 챕터 뭐라고? 체육도 관련되지 않아. 체육? 네. 체육이 왜? 뭐, 체육에 어, 땀이 났을 때 뭐, 땀도 왜 나는지
뭐 볼 수 있고. 그렇지. 그 땀의 어떤 그런 농도라든가 이런 거 관련되어서 용해 아까 얘기했던 거 관련돼서 화학 부분 있고. 자, 2단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단원은 세수와 양치는 꼼꼼하게. 즉 뭐 비누, 치약 이런 것들도 뭐와 관련돼 있다?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나 치약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때를 닦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3장은 학교 갈 때는 차 조심. 근데 차도심인데 그 화학과 무슨 관계야? 자동차 타이어. 그렇지. 자동차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4단원은 아까 세준이가 얘기한 게 4단원이구나. 체육 시간에 땀이 증발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증발과 끓음 이런 거에 관해서 땀을 흘리는 걸 갖고 얘기했고 5단원은 즐거운 학교 시간 학필 순하기. 물의 순환에 대해서 세준이 뭐? 저 다른 선생님은 세준도 가야 되지. 그래. 곧 끝날 거야. 6단원은 공부하기 전 새콤달콤한 발포성 비타민. 발포종 비타민이 뭔지 알아? 그 비타민인데 이게 물에 녹여서 이렇게 먹는 발포종 비타민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가 어떻게 해서 잘 녹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7단으로는 가스레인지가 불 켜는 거에서 연소 작용이라는 그런 화학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8단으로는 생선구이 굽는 걸 통해서 냄새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는 각 챕터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을 잘 읽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화학에 관한 것들을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잘난 체하기도 좋습니다. 야, 너 왜 칫솔질 할 때 왜 치약을 쓰는지 알아? 뭐 이런 걸 다른 사람들 대부분 다 모르지. 어? 야, 너 왜 똥은 뭘로 이루어지는지 알아? 뭐 이러면 더러운 얘기 그만해. 막 얘들이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고 과학적인 그런 원리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